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마인드 토요 특강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제 평가원이 출제를 했던 이제 경향들 그리고 최근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특히 이제 미적분 단원에서 이제 미분에서 하나, 이제 적분에서 하나 예상되는 유형을 오늘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8문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각각 어떤 문제인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네, 연습 문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하와 벡터에서 배웠던 부분이 나와 있죠. 그 매개 변수로 표현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제가 넣은 이유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x는 이제 t에 관한 문자로 이제 식이 나타나져 있고 y 역시 t에 관한 식으로 ln(t) 플러스 t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t값, x값, y값 그리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y를 t에 대해서 미분, 마지막으로 dx, dy. 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놓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변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헷갈리지 말고 하나의 값이 정해졌을 때 그에 해당되는 값들이 동시에 정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굳이 넣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자가 등장하는 그런 황당한 경우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1을 대입을 했을 때 t를 1 대입을 하면 x값이 정확하게 4라고 나오며 y값 또한 1이라고 나오고 얘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미분을 해서 3t제곱 플러스 2 한 다음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미분을 한 다음에 1을 넣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어떤 한 값이 정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자 중에서 하나의 문자의 값이 정해졌을 때 나머지도 동시에 정해질 때 그거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요. 처음에 먼저 강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6년 수능 2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처음 출제됐을 때 약간 특이한 문제로 이제 취급을 받았거든요. 자,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평상시에 x좌표라는 것과 다시 x좌표라는 것과 y좌표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 함수라는 것은 보통 x좌표를 받아서 y좌표를 뱉어내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직선 y는 t와 만나는 세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큰 점의 좌표를 ft라고 하겠다. 자, 3차 함수의 대략적인 개형 이런 식으로 생겼고 t가 이렇게 정해졌을 때 자, y는 t 그때 이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함수 f 또는 g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x좌표를 받아서 y좌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y좌표를 받아서 x좌표를 내는 즉 y좌표 t가 정해졌을 때 x좌표를 gt 또는 ft라고 뱉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되게 당황했겠죠? 우리는 평소에 x좌표 받아서 y좌표 받아내는 그 연습만 하다가 갑자기 y좌표를 툭 던져주고 그때 대응되는 점, 교점 x좌표를 ft라고 잡아버리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자주 봤기 때문에 별로 당황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ft를 그러면 함수식인 어떤 함수식이 되어 있습니까?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에다가 넣으면 x자리에 넣으면 그러면 y좌표에 t가 나온다 이런 설정이죠. 그래서 수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ft의 세제곱 플러스 2의 ft. 굉장히 어색하죠, 식이 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소에 x자리에는 x값을 넣었지 이렇게 함수를 넣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거나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있죠? GT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HT는 이라고 해서 T 곱하기 FT-GT인데 그거를 미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H'T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H'T는 먼저 고백 미분법이기 때문에 FT-G의 T와 플러스 T의 안쪽에 F'T 마이너스 G'T 거기다가 5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몇 개요? 4가지예요. FO, GO, F'O, G'O 이렇게 4가지 값들을 다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가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표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헷갈리지 않고 진행을 하자.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t가 정해졌을 때 ft도 정해지고 f't도 정해지며 gt도 정해지고 g't도 정해져요. 자, 이렇게 등장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둘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우리는 t가 5일 때 각각의 값을 구하는 것이 현재 목적이에요. t는 5예요. 자, 그러면 먼저 ft, gt를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하나요? ft, gt는 t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 되죠. t에다 5를 대입. 실제로 요 식과 요 함수와 y는 5, y는 요런 식과 y는 5의 교점을 찾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수분해해서.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공통인수 x로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즉 x의 x 마이너스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교점이 뭐뭐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5, 제일 작은 점이 x좌표 마이너스 5, 두 번째가 0, 세 번째가 3인 거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제일 큰 값을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f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바로 f5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 부분이 g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f5의 값은 3임을 알 수가 있었고요. g5는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f에다가, 원래 fx가 아니라 원래 이 함수식에다가 x에다 3을 대입하면 5가 나오고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5가 나온다. 그렇죠, 관계가.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했기 때문에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어쨌거나 요 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t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그 시점에서 f값 또는 g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해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f't와 g't를 어떻게 구합니까, 도대체?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요 식 하나밖에 없어요. 요 식을 그대로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미분 해볼게요. 단, 합성함수의 미분법 여러분 조심해가면서 미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3배의 ft의 전체 제곱하고, 속미분 주의하세요. f't, 마찬가지로 얘도 4배의 ft의 속미분 f't가 등장하고요. 마이너스 15배의 f't는 1, 요런 식이 미분 결과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t에다가 5를 대입을 하게 되면 f5, 요 부분 f5가 되고, 요 부분도 f5가 되고, 요 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f't만 남게 되니까 f'5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숫자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fx 또는 ft, gt가 우리가 알던 대로 깔끔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미분했을 때 미분 계수를 구할 때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식에서부터 미분을 할 때 그대로 미분을 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여러분 배웠잖아요. 해서 필요한 값들을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미분 계수들도 구할 수 있다. 즉 ft가 만약에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다 이걸 의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좋겠죠. 이러면 그냥 미분해서 5 대입하면 돼. 이게 우리가 평소에 연습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ft가 특정 값을 만족한다, 특정 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뭐 이상한 식이 나오더라도 어쨌거나 그 식을 그 식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마음가짐을 여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었다고 한다면,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익은 문제일 거예요. 지금 이제 6월 모의평가 21번 문제인데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함수 fx는 x분의 lnx라는 함수입니다. 자, 요거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건 뭐 여러분 다 개형 그리는 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언제 x는 2일 때 그 값을 가지고, 함수 자체는 어떤 함수냐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만 다항식이 더 빨리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점이에요. 기울기가 t인 직선이 곡선에 접할 때의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것과 x좌표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x좌표를 가지고 기울기를 뽑아내죠. 자, x좌표를 받아서 기울기를 뱉어내는 애 뭐라고 하나요? x좌표를 넣으면 기울기가 나가는 애, 도함수라고.
그렇죠. 도함수. 너무나 우리한테 친숙하죠. 도함수. 특정 점을 대입하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뱉어내는 애가 도함수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달라요. 이 도함수가 등장한 게 아닙니다. GT라는 애는 어떤 애냐? 기울기를 줬어요. T라고. 기울기를 T라고 줬는데 그에 대응되는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간 거죠. 기울기를 가지고 X좌표를 뱉어내는 함수가 된 거예요. GT가. 도함수의 역함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니까 당황할 수 있어요. 평소랑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약간의 이제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함수 형태가 아니라 이제 거꾸로 된 원래는 이제 X좌표 주고 기울기 구해라. 그럼 이제 반대로 기울기 주고 X좌표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서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들을 묶어둔 거예요. 자, 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점에서 곡선 fx의 근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원점에서 그은 접선. 이건 뭐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죠. 구체적인 값을 다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기울기가 a일 때 기울기가 a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때 G'A의 값을 구해내야 돼요. A 값과 G'A. 자, 표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정리를 해보시면 등장하는 게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GT가 있죠. 그 다음에 G'T가 있어요. 각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일단 A 값을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A 값 어떻게 구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접선, 원점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생략을 좀 할게요. 자,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접점의 X좌표는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건 T가 A일 때 GA, G'A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T는 뭐였습니까? X좌표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T X좌표 아니에요.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T가 A는 결국 뭡니까? 기울기 2분의 1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2분의 1을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A 값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자, GT는 뭐였습니까? X좌표예요.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인 루트 2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T를 구할 건데 그 전에 우리는 관계식이 필요해요. 어떤 관계식? G'T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기 전에 GT와 X좌표 사이 관계식 바로 이 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X좌표가 GT면 X좌표가 GT일 때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T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좌표가 GT를 실제로 이 도함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ln에 GT 대입했고 분모에도 GT가 왔을 때 그때 기울기가 T라는 내용이죠. 자, 이 식이 우리가 끝까지 들고 가야 될 식인 거예요. G'T를 바로 이 식에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약간의 팁. 양변을 그대로 미분하면 몫의 미분법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얘를 옮겨서 미분하면 약간 더 예쁜 모양이 나오니까 옮긴 다음에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 미분할게요. T에 대해서. 마이너스 GT분의 G'T. 우리가 원하던 G'T 나왔죠, 드디어. 우변 역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했으니까 이제 뭐만 대입하면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G'A를 구하기 위해서 TTT에다가 A를 싹 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G'A 분모에는 G의 A 그리고 G의 A 플러스 A의 G'A라고 식이 완성이 됐는데 GA와 A에 대한 값은 미리 구해놨죠? 그래서 이 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표를 써두면 같은 순간에 T값과 GT값과 G'T의 값이 혼동되지 않고 이렇게 한눈에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루트 2가 들어오게 되고요. 얘는 모르죠. 구할 대상입니다. 얘는 다시 루트 2가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 A라는 데는 2분의 1이 들어오게 돼서 정리를 하면 요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요 문제의 핵심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강조하는 건 뭡니까? 당황하지 말고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GT를 과감하게 X자리에 넣을 수 있느냐? X좌표가 어떤 함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위화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전 문제 그리고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X좌표가 어떤 함수식으로 나타나더라도
보통은 y좌표가 함수식으로 나타나죠. x좌표를 대입하면 그에 대한 y좌표를 내놓는 게 함수식인데 그런 거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 준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물론 합성함수의 미분법 또는 역함수의 미분법은 기본적인 스킬로서 여러분이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란 듯이 교육청에서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21번 문제를 6월 모의고사 21번 문제와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는 9월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이 유형이 나올 수가 있다.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볼게요. t가 0과 1 사이인 실수 t에 대해서 y는 t와 sin x의 교점. sin x의 그래프는 그런데 조금만 그려주면 됩니다.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t가 이렇게 찔러 들어왔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그 교점에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x절편을 표현을 하자. x절편을 함수 gt라고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접선의 방정식 잘 구하죠?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 점에 x좌표를 알아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기울기 구할 때는 미분해서 그 x좌표를 대입할 것이고 x좌표를 알아야 쥐나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sin x가 t다. 그러면 x는 뭐가 되죠? 뭐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못 구해요. 이 sin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x는 sin의 역함수 x라고 쓰고 싶지만 이렇게 우리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당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자, 못할 때는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아, 이거 표현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에 대응되는 점을 새로운 문자를 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난이도가 가장 몰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못 풀어내겠으면 그 점을 문자로 돌아 과감하게. 단, 이 알파라는 건 상수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t가 정해지면 그에 대응돼서 알파가 새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알파는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알파 t라고 쓰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알파라고 쭉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알파라는 x좌표가 알파라는 거 알았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자신 있어. 막 만들 수 있죠? 접선의 방정식 바로 만들어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y'은 코사인 x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알파 콤마 사인 알파를 지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y가 0일 때, 즉 x절편 역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주시면 x는 뭐라고 됩니까? 정리 잘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알파를 통한 식으로 요 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x절편인데 이거를 바로 gt라고 하기로 한 거죠.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gt라고 했는데 왜 t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알파에 대한 변수인가요? 알파도 t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더라도 이제 걱정할 건 없어요.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 다 풀 때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으니까 이 식을 강조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죠. 마지막에 뭘 하느냐? G'을 할 거예요. G'. 자, G' 하려면 요거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할 거거든요. 방금 구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t는 자, 당황했어요. 알파. 알파는 당황하지 말고 알파 프라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알파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파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라고 해둘게요. 자, 마이너스 합성함수의 미분법 시컨트 제곱의 알파의 속미분 알파 프라임이 튀어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즉, G'의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와 알파 프라임을 모두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표를 작성하러 들어갑니다. 자, 등장하는 변수 t,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변수 gt, 또 등장하는 변수 알파, 알파 프라임. 이런 식으로 많은 숫자들의 이제 변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t가 얼마일 때가 궁금한 거죠? 3분의 2 루트 2일 때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t가 3분의 2 루트 2일 때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3분의 2 루트 2이면 알파는 뭐냐? 사인의 알파가
3분의 2 루트 2라는 건데 특수각이 아니죠. 그래서 알파는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파에다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붙여놓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는 계산을 해보시면 3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뒀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도 궁금해요. 알파 프라임.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 지금 알파는 처리가 됐는데 알파 프라임들이 처리가 안 됐죠? 알파 프라임 어디서 구하냐면 바로 사인 알파가 t다. 요식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자, 사인의 알파가 t였으니까 이것의 양변을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의 알파 프라임이 1이다. 양변을 t에서 미분했죠? 여기 등장하는 이 알파 프라임을 구출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코사인 알파는 얼마라고 했어요? 이 순간에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알파 프라임은 얼마가 됩니까? 3이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 있죠. 자, 준비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 값 다 구했습니다. 알파에 대한 정보 다 구해놨죠? 알파 프라임에 대한 정보 다 구해놨죠? 따라서 G 프라임 T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G 프라임의 3분의 2 루트 2는 알파 프라임, 그 순간에 알파 프라임이 3인 것을 구해놨거든요. 3 마이너스. 자, 시컨트 제곱의 알파는 코사인의 제곱의 역수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아까 3인 거 구해놨으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24. 자, 그러니까 요 식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관계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관계식. 관계식 뽑기 전에는 뭘 알아내야 돼요? 알파라는 걸 과감하게 내가 문자를 도입을 해야 돼요. X좌표를 모르니까. 그래서 과감한 문자 도입 이후에 관계식 설정.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미분을 실제로 해본 후에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값들을 미리 찾아 놓습니다. 어떻게? 표에다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값들을 싹 다 대입을 해주면 이제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비슷한 문제 세 문제를 여러분 다뤄봤습니다. 지금 비슷한 세 문제가 공통점이 뭔지 설명을 다 드렸죠? 첫 번째는 역함수의 관계가 있다.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함수와 정반대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함수에 대한 미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는 것을 위해서는 문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둘 것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또는 수능에서 이 비슷한 유형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구나 하고 안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으로 넘어가죠. 적분은 약간 좀 고전적인 내용이에요. 그 적분은 자주 등장했던 유형인데 요즘에도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대표 유형들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이 뭘 미분한지 추측이 가시나요? x, f'x 플러스 fx. 요거는 쉽죠? 뭐 미분한 겁니까? x, fx를 미분한 거예요. 그죠? 얘를 미분하면 실제로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양변을 바로 적분해서 fx를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유형. fx 플러스 f'x는 어쩌고 저쩌고다. 자, 2번 같은 케이스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애들이 나올지 뭐 아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힌트는 이겁니다. 2의 x에 fx를 미분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미분한 결과물의 마지막에 얘네들을 우변으로 날려주면 이런 케이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양변에 미리 2x를 곱해둔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양변을 적분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x, fx가 되고 이쪽은 인테그럴 2x, dx가 되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죠? 끝난 다음에 얘를 처리를 해주시면 fx의 적분이 끝나는 셈이 됩니다. 얘네도 가끔씩 등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마이너스가. 어쩌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얘를 미분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얘를 양변을 이제 이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한 번은 등장하고 한 번은 등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처리를 해주시면 fx, 죄송합니다. 하나를 잘못했네요. 여기 미분.
그래서 차로 연결되는 케이스 3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루기 힘들어 할 수도 있는 형태인데 fx 마이너스 x f 프라임 x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과 닮았어요. 뭔가? 미분한 거 있고 x 붙어 있고 그냥 fx 혼자 붙어 있고 근데 중간이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얘가 이거 미분한 거였으니까 저 아래에 있는 4번은 마이너스 x에 fx를 미분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분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목세 미분법이다. 목세 미분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힌트는 이렇게 됩니다. x분의 fx를 전체를 미분을 하게 되면 x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가 되니까 이 형태에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 4개를 세트로 외워주시기 바래요. 1번은 누구나 다 아니까 요거는 뭐 다들 잘 아실 거고 2번, 3번은 뭘로 해결합니까? 2의 x 또는 2의 마이너스 x를 양변에 곱해서 적분하는 형태로 해결한다. 마지막 4번은 목세 미분법으로 해결한다. 이 4가지 기본 유형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앞으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5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fx를 구체적으로 구하라라는 문제거든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가 그냥 x예요. 자, 얘네는 양변에 뭘 곱해주면 좋을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에 f 프라임 x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에 fx 우변에도 똑같이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을 한번 잘 보세요. 뭘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느냐? 곱의 미분법의 흔적이죠. 곱의 미분법. 2의 마이너스 x fx를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한쪽 미분한 거 나오고 반대쪽 미분한 거 나오고 연결되는 형태. 즉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변은 근데 적분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부분 적분을 통해서 우변을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적분을 그대로 해보면은 그대로 이제 적분 잠시만요. 네. 로더 상지에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미분 적분 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f 이제 값을 실제로 대입을 해서 이 c를 처리해 주시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누구를 얘를 우변으로 떠넘기면 fx의 구체적 형태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유형들이 종종 나와요. 아주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가끔 나왔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2019년 7월 모의평가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그대로는 아니고요. 제가 약간 변형을 했어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 이제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fx가 x제곱 2의 x이다. 자, 그냥 봤을 때 좌변 한번 뚫어지게 한번 보시면은 xf 프라임 x x가 살아있고 fx가 미분됐고 x가 죽어있고 fx가 그대로 있고 어느 한쪽 한번 미분하고 다른 쪽 한번 미분하고 곱의 미분법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중간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곱의 미분법이 아니에요. 목세 미분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목세 미분법에서 나오는 것. 그러려면 분모에 x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이 우변에 있는 x제곱을 나눠가지고 양변을 적분할 좋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대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fx를 미분을 먼저 해보시면 x제곱분의 f 프라임의 x의 x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딱 이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통째로 적분하면 x분의 fx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변 또한 적분을 해줘야 하니까 2x dx는 2x 플러스 c 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목세 미분법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곱의 미분법, 목세 미분법, 2의 x, 2의 마이너스 x 이 4가지 기본 성질들을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앞으로는 뭐 부호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 써주시면 쉽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 자, 2019년 사설 모의고사에 등장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식을 한번 보시면은 fx, f', 2'x가 등장을 하고 x의 우변에는 f'x의 전체 제곱이 등장한다. 자, 이 문제가 당황스러운 이유는 뭐다? 2'이 나온다. f2'이 나오면 이계도 함수가 등장을 하고 원래 함수 fx도 등장을 하고 f'x도 등장을 해요. 와, 이렇게 세 개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나왔다는 뜻은 뭘 암시하냐면 아마도 목세미분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 자, 목세미분법 한번 보세요. fx분의 f'x를 만약에 미분을 한다 치면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2'이 됐죠? fx 등장하죠.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러니까 fx, f'x, f2'x가 모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고배 미분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배 미분법에서도 다 등장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fx와 f'x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전체를 미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나왔다는 뜻은 고배 미분법 또는 목세 미분법을 썼다. 누구한테? fx와 f'x가 둘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먼저 힌트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해결을 할 텐데 이 문제에서는 목세 미분법입니다. 고배 미분법이라면 아마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가느냐? 이 값을 양변을 나눠요. 자, 그러면 f'x의 전체 제곱분의 fx, f2'x가 x이다. 자, 여기를 일부러 비워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쌍으로 붙어야 되는 애가 있는데 누가 없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에 fx의 프라임의 제곱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없죠? 근데 얘는 분모랑 똑같거든요. 그 말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하면 걔가 올라타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센스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그 마이너스 1은 좌변에서는 분자에 올라타면서 목세 미분법 형태를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 보는 본인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 테고 여러분이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형태를 유도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2분, 3분 정도 시행착오를 거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4점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 캐치를 했다면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된다? f'x분의 fx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변도 똑같이 적분을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부호가 반대네요. 지금 부호를 앞으로 빼면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이제 2분의 1 x제곱의 마이너스 x가 됨을 알 수가 있죠. 플러스 c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분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fx분의 f'x를 ln을 이용해서 적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고 우변 역시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우변 같은 형태를 이제 2차식이 분모에 있을 때 어떻게 적분하는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적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예전에 이제 써서 이제 까먹었을 수가 있는데 부분분수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부분분수 분해 x분의 1과 x-2분의 1 분의 1로 이렇게 쪼개서 물론 앞에 개수가 붙겠죠. 쪼갠 후에 다시 ln으로 적분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목세 미분법과 고배 미분법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특히나 목세 미분법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목세 미분법은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모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목세 미분법을 떠올려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을 적당한 값으로 나눈 후에 목세 미분법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 제가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이전 문제와 이번 문제로.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이 마지막 문제는 언제 기출이냐면 2018년의 교육청 문제의 변형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시기예요. 제가 이거를 제 1번 특강에서도 다루기도 했는데 그때와는 지금 이제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든 풀리게 줬을 것이다.
자,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봤을 때 이건 뭐 목세 미분법이든 뭐 고배 미분법이든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공통인수들을 묶어주는 방향으로 풀이를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분모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x, x의 세제곱, fx의 전체의 제곱이 1 마이너스 x제곱, fx의 세제곱이다. 자, 요 부분을 우변으로 한번 넘겨보죠. 비슷한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변으로 넘겨서 공통인수로 묶습니다. x제곱과 f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돼요. 그러면 f'x와 x가 하나 남았고요. 플러스 뒤쪽은 fx가 하나 남아요. 오! 근데 묶어봤더니 어떻게? 뭐가 보이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요. 뭔지. 보이시죠? 앞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x, fx의 전체 제곱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속미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 안에 있는 애의 속미분이 됨을 눈치를 챌 수 있죠. 자, 특강 1번에서 여러분 강조 드렸듯이 원래 미분한 형태가 뭐였을까 추측을 해보면 x, fx의 세제곱이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실제로 얘를 미분해보면 정확하게 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개수만 조절해주면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면 3배의 x, fx의 제곱의 속미분인 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3만 날려주면 되기 때문에 앞에 3분의 1을 달고 적분상수를 달면 적분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무리 복잡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변화를 좀 주다 보면 어떻게 공통인수로 묶어도 보고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문제 강조할 거는 뭐다? 당황하지 말 것, 풀리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풀리는데 그 전에 무기를 갖고 있자. 어떻게? 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1, 2, 3, 4번 했던 기본 무기들, 그 다음에 목세 미분법 같은 거 자주 등장한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9월 모평에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비교를 해보면서 요 유형이 또 나왔구나. 그러면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물론 21번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더 난이도를 낮춰서 나오는 4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여드린 유형과 여러분이 9월 모평에 나온 문제들 비교를 해가면서 수능에서 뭐가 나올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추측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더 늘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4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